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오늘은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고요.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또 오전 방송도 저도 이제 아침에 모닝 방송을 좀 했습니다. 개장 시황 관련된 방송도 오늘 좀 요청이 들어와서 아침에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제품 관련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목 기계 관련된 부분들을 뜻하지 않게 한번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것 같던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저녁 타임에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가져와 봤는데 뭐 광고를 지금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목이나 이런 데 정말 하지 않으면 이게 혈압 올라서 정말 미칠 정도로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아침에 생각이 나서 좀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이라든지 건강 뭐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껴보는데 아침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산다 안 산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상황은 아니고 또 광고를 해달라고 지금 PD님이 뭐라 말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 혈압 이런 것들도 좀 지금은 시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절대로 저는 이거를 뭐 지금 광고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이걸 구입하시라고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침에 확실히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이 외에도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리콩콩님, 뭐 타시기님, 뭐 등골아빠님, 서창민님, 네, 사랑초님, 평생주린이님, 네, 조배님, H님, 네, 주식과 같이 인생 여행 중 아프지 않길님, 노비롱님, 네, 말씀 주셨고요. 쿠마고님, 아모르님, 이렇게 쭉 들어오셨는데, 아모르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혈압 상승 국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최근 한두 달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김정열님은 구매를 하셨다 그러네요. 네, 뭐, 글쎄요, 뭐 본인이 필요하시면 사시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하면 뭐 꼭 이렇게, 뭐 사실 그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제품을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강조드린 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좀 나름 이제 컴다운 시킬 만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도 오전 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2주 동안 지금 배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상당히 좀 이제 배탈도 났고 이렇게 살살 배가 아픈 게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이제 지난 주말부터 또 한의원을 좀 가고 있습니다. 몸이 어디 꼭 아파서가 아니라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원을 좀 가고 있는데 몸 관리를 또 열심히 잘 하시긴 할 것 같고요. 김효준님께서는 근래 안색이 좀 안 좋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주시는데 제가 안색이 안 좋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때 다른 법인 쪽 관련해서 스킨포스터 이제 새롭게 내놓은 법인을 만나러 12시쯤 1시쯤에 미팅을 했는데 얼굴 엄청 좋아 보인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나이가 한 15년은, 나이에 비해서 15년은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고, 뭐 맞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뜨끔했습니다만. 아무튼, 글쎄요, 뭐 혈압, 뭐 안색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네,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 좀 회피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서창민님, 뭐, 빠른 쾌유 하세요 말씀 주시는데, 어디가 꼭 아픈 건 아니에요. 꼭 아픈 건 아니고, 네, 스트레스를 워낙 받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한의원 가가지고, 뭐, 등 쪽이나 목 쪽에 침도 좀 맞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냥 관리를 한 차원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와이님, 피부 관리를 투명해지셔서 이렇게 주시는데, 네, 맞죠. 투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8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뭐 종가 무렵은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 제대열, 그다음에 모더나, 그다음에 줄기세포, 그다음에 통신, 미용기기, 은행 보험,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여행, 반도체 소부장 일부 관련해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시면은 통신,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자동차와 부품 이런 쪽은 대부분 어떤가요? 대부분 보면은 밸류 관련된 종목들 섹터가 아침부터 주가가 좋았다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쪽은 최근에 강세 관련된 섹터이고,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중국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대열이나 모더나 뭐 이런 쪽은 줄기세포 이런 쪽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가 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 재개에도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어젯밤에 식사하고 저녁에 9시 반 정도였나? 저녁에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올라오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본토로 장거리 미사일 6발 쏘았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물 시장에 별로 크게 영향이 없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 끝나고 나서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마무리가 돼서 상당히 조금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밤에.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핵 교리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핵과 관련된 코멘트를 또 내기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시장이 한번 박살날 수도 있겠다. 어제 밤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장 후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종전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얼마 남겨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뭐 장거리 미사일 쏴라라든지 뭐 지뢰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아주 뭐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지금 때려붓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에. 바이든 대통령 막판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좀 뭐라 그럴까 교란시킬 수 있는 이런 또 행동을 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쏙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자꾸 이러는지 뭐 한두 달 남겨놓고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은 시장이 어렵게 만드는 어떤 변수를 자꾸 이제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캄다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4.9%나 급등을 했는데 서버 렉 관련된 뭐 발열 이슈 이거는 사실은 사실 무근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거는 캄다운이 됐고 몇 달 전에 이슈였는데 이제 마무리된 이슈로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폭스코이라든지 그다음에 퀀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아무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한 6시 아침 6시 정도 수준 전후로 아마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시장에 또 변수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내일 아침 경계감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SMCI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31% 급등했는데 상패 위기를 다소 좀 벗어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일단 급등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도 2.1% 올랐는데 역시 FSD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은 94,000달러 돌파하면서 역시 신고가 경신한 모습 때문에 이런 그 일반 가상화폐 이런 관련 쪽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순매도 지속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하락 전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이 부재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순환매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 9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매도 대금은 800억 수준으로 이제 오전장에 감소를 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선물도 일단 순매도로 나타났죠.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3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오전 기준 2조 8천억으로 거래대금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유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떤 섹터가 올라가면 뭐 그걸 사기 위해서 다른 섹터를 팔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들을 다 그냥 싸그리 팔아버리는 뭐 그런 이슈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장중에 보이고 있다는 점도 힘들게 만든 거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는 되게 둔감합니다.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좀 좁고요. 연속성도 없습니다. 다음날 연속성도 당연히 없고, 악재는 굉장히 예민하죠. 악재가 나오면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급락을 시켜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아무튼 상승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방 경직성은 좀 있어 보인다 정도로 이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 관련해서 뭐 지난 금요일부터 금, 그 다음에 월, 화 이렇게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 버텼는데
오늘 아침에 자사주 오늘 뭐 본주는 100만 주 정도 자사주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사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걸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올라갔다는 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100만 주 정도 샀겠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했다 보이는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엔비디아가 별 문제가 없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하이닉스는 반등을 줬고 미국도 반도체 관련된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반등을 포함해서 일단은 어제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음식료 같은 경우는 K푸드 이후에 주가 눌림이 나왔는데 뭐 순환매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CJ제일대당이 바이오 매각 관련된 소식 등 때문에 일부 자회사 매각, 계열사 매각 관련된 이슈 두고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12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만 진행된다는 점인데 금융이 일단은 지난번에 편입이 되지 않았던 편입이 될 것으로 굉장히 높게 점쳐졌던 종목들이 빠졌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편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KB금융 등의 주주하는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 종목들이 은행주 중심으로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21일 2천억 정도의 밸류업 펀드 투자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연내 3천억 정도의 추가 조성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뭐 2, 3천억 그리고 총 합해서 5천억 해봐야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5천억 산다고 해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날아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센티적으로 어쨌든 밸류업 펀드가 투자가 내일부터 개시된다. 뭐 그런 것들이 오늘은 금융업종, 은행과 보험업종의 상승을 좀 이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합계 5천억은 그렇게 큰 펀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5천억 산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일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은 금융업종과 그 다음에 새롭게 이야기되는 이게 통신업종, 오늘 뭐 KT나 LG U 플러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거의 못 올랐다 LG U 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살짝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6차 발사가 성공적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 등으로 인해서 일단 세론이 나왔죠. 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K세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아 세론이죠. 이렇게 뭐만 나오면 세론, K세론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기대감에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우주항공 테마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K선반영이죠. K선반영. 예, 미국은 참 상당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랐던 업종을 매도하고 많이 빠진 업종들의 매수가 선별적으로 테마 순환매 장세가 됐고요. 지수보다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사료 관련 테마, 뭐 음식료인데 곡물 사료 이쪽도 주가들이 약간 테마 속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약세가 나타났고 건설기계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이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 뭐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이미 이 재건 관련된 뭐 10대 계획 이렇게 갖고 발표를 하기도 하면서 또 본토에다가 또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상한 짓을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본인 관련된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이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발 좀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역시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에 대한 반등세가 나올 것인가도 오늘 오전에 관전 포인트였는데, 자,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 성공적 임상 3상 결과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타났죠. 6% 정도 이상 급등이 나타났는데 막판에는 또 빠졌습니다. 또 이것도 결국은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알테오젠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CJ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모회사, 바이오사 매각설 관련해서는 CJ그룹이 일단은 시절 제일 지당이었나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주가가 괜찮았다 모습을 보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위치 같은 경우는 오늘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스페이스X의 6차 시험 비행 관련된 공중회수 실패 소식이 약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반영됐다는 운익 속에 우주항공 관련되는 일단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5장 입장에서는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 투자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소폭 확대시키기도 했고요. 일단은 밸류업 펀드의 하위 펀드 설정이 완료되면서 내일부터 증시 투입 개시가 된다는 점 때문에 금융주,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쉬었던 통신주도 주가가 분위기가 상당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다. 음식료까지 일단은 나타났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업종 위주로 일단 상승세 나타났죠. 연말 배당 시즌도 있기 때문에 통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일부 음식료 이런 쪽도 배당성이 높은 쪽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음식료, 온수장비가 강세였고요. 건설업과 전기가스업, 종이, 목재는 약세였고요. 말씀드렸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추가 편입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주가들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업종들도 다시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젓가락팔이죠. 예, 같이 다시 이제 발사된 이후에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관련된 젓가락팔로 불리는 이 부분들이 구동되지 않았다는 보이면서 약간 실망 매물과 이런 새로운 차익 실현이 일단 매물 출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의료 정밀기기나 섬유 의료 강세였고요. 반면 건설과 운송 장비 부품 쪽이 약세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BYJ님, 부장님, 알테오젠 더 가져가도 될까요? 여쭤보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제약바이오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 매도가 알테오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고 있죠. 기관도 그렇게 많이 안 팝니다. 리가캠하고 알테오젠은 수급이 좀 다른데, 두 회사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일단 나올 거로 생각은 하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올라간 것도 꽤 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일부 좀 나오는 부분의 물건들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매크로 지표가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 다음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1일 내일부터 기업의 밸류업 펀드 투자 개시와 내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 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 쪽에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2천억 규모가 먼저 시작이 되고 추가적으로 3천억 추가 조성이다 했을 때 연간으로 5천억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5천억 정도는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 살 수 있는 5천억 규모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시가총액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점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센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다음 달 12월이죠. 특별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상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금융업종, 특히 이제 은행업종들도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편입으로 들어간다면 역시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는 KB, 하나, BNK, JB금융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통신주 이런 종목들도 편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통신주까지 이렇게 주가들이 이제 움직인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재고계획 발표,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라든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률이 일단 나왔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좀 약간 들썩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다울투자증권에서 역시 현대차 기아그룹에 관련된 지난 9월에 현대차와 GM이 전사업 영역에서 포괄적 협업 MOU를 체결하면서 픽업트럭 공동 개발이 여기서 한 단계 구체화됐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픽업트럭은 수입의 경우는 약 25% 관세가 부과 대상인데 현지 양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픽업트럭 양산과 개발 경험이 없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GM과 공동 개발을 하면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본을 계기로 협업 사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엔진과 변속기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서 공급이 가능한 현대 모비스의 수혜도 가능하다. 그리고 모비스가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25년 초부터 바로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EV 사업이 적자 상태입니다. 대규모 적자 상태인데요. 반대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생산 판매 마진이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정도까지 기록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핵심인 현대 모비스의 사업 가치가 더욱더 돋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자율주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는 HL 만도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율주행 부분들을 봤다는 점에서 완성차와 일부 모비스와 만도 이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기아 북미 생산 추이가 24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조금은 공백 상태였다. 새롭게
물량 공백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25년부터 공백이 해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물량을 이렇게 높게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 왼쪽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보시면 미국 현지 진출 이후에 2008년 이후로 보면은 4년 차부터 대세 상승, 물량 증가분이 있으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때까지는 일단은 물량 공백이 있었고 25년도 이후부터는 북미 생산이 일단 물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 공백이 25년부터 해소가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현대기아의 글로벌 EV 판매량인데 역시 볼륨이 30% 정도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정도의 EV 쪽에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와 충분히 구별이 된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ROE와 PBR 비교, 기아의 ROE와 PBR 비교인데요. ROE는 검은색 실선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PBR은 계속 떨어져서 저점 수준까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왔다는 점에서 뭐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관련해서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역시 자사주를 사서 뭐 이렇게 소각을 한다면 삼성생명 등이 일단은 뭐 환원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삼성생명 등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된 보험사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최근에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증권도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조선업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수주들이 2028년 인도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글로벌 수요 잔고는 과거에 44% 정도에 불과하다고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일단은 리포팅을 했습니다. 현재 위상만으로도 정상은 멀었지만 사이클 형상 변화 과정에서 정상은 더욱더 멀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갭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가스선 발주가 더욱더 증가될 걸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산업에 대해서,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신재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쉘가스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생산량이 굉장히 늘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한 가스션, 그 다음에 쉘가스 이런 관련해서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특수선 관련된 쪽은 한국의 점유율이 글로벌 70%입니다. 거의 과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발주가 높아지면서 한국이 수혜를 받는다 보는 것 같고요. 평단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을 좀 종목들, 업종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점에서 좋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리포트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계획된 캐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LNG 관련된 캐리어 척수인데요. 2030년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29년까지 피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몇 년 동안 지금 캐파에 대응하기 위한 LNG 캐리어 척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지금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도 역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관련해서 현재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LNG 액화 플랜트의 캐파는 현재 가동 중인 캐파의 2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조선업종이 받는다는 겁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전체 캐파는 현재 3배까지 올라올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자연히 현재 약 800척의 LNG 운반선도 늘어나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약 1,500척 정도의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벌크선과 대형 유조선의 수요 잔고 레벨은 과거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 증가 가능성도 역시 추가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뭐 상승에 대한 당위성을 상당히 길게 100페이지 넘는 리포트를 쓰면서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조선업종의 상승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LNG 밸류 체인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예전에 슈퍼 사이클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국내 상장 조선 5개사 시가총액 합산인데요.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12년 사이에 국내 상장 조선주 5개사의 시가총액 합이 그때 슈퍼 사이클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근데 요즘에 주가가 24년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에 근접했습니다. 근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관련해서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이거 관련된 논리로 본다면 뭐 과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경계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조선업종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훨씬 좋은 사이클이다 하면서 이걸 돌파시키는 뭐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반면 과거에 슈퍼 사이클 때 올라갔던 시가총액에 거의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또 피크 아웃 관련된 논리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수급이 힘이 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에 대한 경계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도 좀 근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하나증권 리포트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신영증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조선업종에 관련해서 최근에 다울차증권도 굉장히 조선업종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슈퍼사이클에 이야기했던 조선 5개사 시가총액 합산을 보면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갭이 룸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경계감도 솔직히 좀 경계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관들, 특히 국내 기관들은 이런 거 오면 잽싸르게 뭐 파는 뭐 그런 기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갈 수 있을까, 수급적으로. 예, 그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올라오고 밸류에이션이 차면은 기관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좀 던지는 습성이 많더라.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선과 조선기자 최근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리포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핵교리 개정안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부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등도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 마감 무렵에 미국 쪽에서 일단 뭐 어떤 뭐 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발생과 관련해서 현지에다가 좀 대피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장 3시 반 뭐 3시 넘어서 거의 장 마감 무렵에 그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 측에서 약간 대피령 뭐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피령이 있다고 해서 뭐 큰 어떤 뭐 교전이 있거나 어떤 정말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공습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게 한국 시간으로 장 마감 시간 전후로 해서 일단 기사가 나왔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로 이제 크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허용한 지 이틀 만에 젤렌스키가 쏘았죠. 그래서 6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5발 정도는 일단은 뭐 피격이 됐고, 그 다음에 1발 정도가 어디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상으로는 크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짓을 뭐 젤렌스키가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 핵 교리죠, 개정안을 또 승인하면서 이에 대해 부응해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승인한 핵교리 개정안에서 미국 등 핵 강국이 지원하는 모든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공격까지 할 경우에 그것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선언했죠. 그러면 핵 억지력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범주를 크게 확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이 확전은 피하려는 입장을 일단 표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핵교리 관련해서 뭔가 개정안을 승인을 하면서 사인을 했지만 핵교전 관련해서는 피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야기가 안 된 겁니다. 자,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대해서 당장 핵 준비 태세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외무장관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거고요. 핵 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단 핵 관련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발작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 뭐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은 20% 이상 급등을 나타냈거든요. 예. 한일 전자라든지 웨이브 일렉트로, SX 엔진, 뭐 S&T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이 역시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사료 관련된 쪽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선진, 팜스토리, CJ 제일제당, 뭐 CJ 제일제당은 뭐 다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쪽이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남북 경협, 건설 기계 이런 쪽은 주가들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적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모험을 위험한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본인의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죠. 본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은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세가 기울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차피 지원을 안 해준다고 나선 마당에 전쟁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우려가 뭐 사실 전쟁하기가 힘들겠죠.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무렵에 이렇게 극단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죠. 물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국 입장에서는 뭐 너무 억울하죠. 땅도 뺏기고 사람도 많이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정전이 뭐 확산되는 것은 사실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침략자는 분명히 러시아가 맞죠. 예.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전쟁이 이제 확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실시 속에 우주항공주가 일단 하락세를 보이겠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참관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스페이스X가 19일 오후 4시 한국 시간 20일 오전 7시에 일단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스타쉽 6차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1시간 5분에 걸친 이륙과 뭐 지구 궤도 비행, 착수 관련된 것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는데 지난달 5차 시험 발사 때 처음 선보였던 젓가락 8이라고 하죠. 이 이용한 스타쉽 1단 동체 회수가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에 실행되지 못했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선 반영하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정확히 안착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조건이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시도하지 못했다 볼 수 있는데 결국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슈퍼 헤비를 발사장 인근 멕시코만 바다에 착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 착수는 발사 약 7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반영된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은 우주항공주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다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트럼프의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등에 따라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이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일부 좀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 지표가 너무 또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12월 이후에 약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 지연되거나 금리 인하 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의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만 갖고 제약바이오가 급락한다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미국 섹터에서는 주가들이 어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전반적인 어떤 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일단 뭐 RTO전 이런 종목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연간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연말 두고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쭉쭉 가면은 새로운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25년 연간 자료를 일단 냈는데요. 역시 베타의 신약 보유 기업과 알파의 펩타이드라는 제목 관련해서 상당히 신약 개발과 보유 제약사의 펩타이드 바이오텍 투자는 긍정적이라 봤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2023년 12월에 리가켄 바이오와 얀센의 계약 등이 있었다는 거고요. 24년 2월에는 알테오젠의 머크 키트루다 대한 독점 계약 변경부터 8월 관련해서 라즈클루즈, 렉나자죠.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승인, 그리고 10월에 일라일리와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 계약 체결까지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에 신약의 기술 이전에만 의존했던 국내 바이오텍이 제형 변형 플랫폼 기술 수출과 신약의 글로벌 승인, 이런 모멘텀을 새로운 성과로 입증하는 단계로 굉장히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리나 비컷까지 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제약바이오 지수가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던 뭐 일부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텍들의 주가는 아직 매력적인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5년 최소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함께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베타를 추구하면서 약간 신약, 비만 신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펩타이드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들로 알파를 추구하는 25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생물보안법의 지속 때문에 CDMO 기술들의 수혜가 역시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IRA 부분의 경우는 부분적인 수준이 있겠지만 트럼프 일기 강하게 약가 인하에 대해서 밀어붙였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가 협상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을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들이 재정 적자를 확대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 분야에서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적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항암 둘 다 잡은 펩타이드 의약물과 항암 백해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그 가운데서는 ADC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DC에 대한 비만 치료제와 항암제 ADC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ADC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역시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역시 관련해서 탑픽으로서는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리가켄 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에스코프리에 대한 기대 이상의 성장, 그 다음에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개발까지 BP를 넘은 확장성을 기대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형성을 했고요. 한미약품은 기존의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의 선두 기업으로서 자체 개발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임상과 음용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 공개라든지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 기술 계약을 통해서 소규모 계약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놨다 보면서 24년 이후에도 신규 파이프라인들의 기술 계약과 전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일단 세 종목 관련된 리가켄 바이오, 한미약품,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세 종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과 관련해서 자,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한 아마 SNS 같은데요. 이게 올란도 리서치라는 플랫폼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미국의 의료 체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작정 빠지느냐? 제약바이오가 무작정 지금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때문에 무작정 빠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제 미국 시장의 바이오 업종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겁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추진하는 대체의학 중심의 의료 정책이 기존의 제약 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전망하는 거죠. 결국은 뭐 환각제라든지 빨갛게 줄쳐져 있는데 환각제, 펩타이드, 줄기세포, 천연물질, 비타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제약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한국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줄기세포나 일부 관련된 쪽이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합성 의약품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합성 의약품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중소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주어질 것을 본다는 점에서 결국 이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뭐 백신 관련주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역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새로운 계약금과 관련된 기대감이 확실히 놓여 있는 종목들은 역시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바이넥스였나요? 상당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우픈 이야기인데요. 장중에 유럽 쪽에 뭐 GMP 관련된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서 장중 10% 이상 급등했는데 종가 무릎에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정말 진짜 한국장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것도 있다는 점도 느껴졌는데, 아무튼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발작을 하고 있는 수준 정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장중에 뉴스가 나오고 10% 급등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높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다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나는 상태인데, 좋은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 이후에 종가가 마이너스. 하루 만에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생각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번째 섹터입니다. 자,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톡신과 미용 의료기기 쪽이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알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25년 연간 자료를 내면서 역시 톡신 같은 경우도 역시 휴젤 같은 경우에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역시 뭐 톡신이나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가 올라오면 톡신이라든지 필러 이런 시장은 같이 동반 성장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선호주로서 휴젤을 다알투자증권에서 최선호주로 유지를 했고요.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매각설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PER이 23배 정도까지 25년 기준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를 좀 최선호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왔죠. 그리고 얘도 APR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덴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경기 부진과 함께 유럽 업체들의 마켓시어 확대라든지 시장 기대 대비 아쉬운 자본 재배치 때문에 투심이 악화됐다면서 덴탈 업종은 약간 비선호한다라고 다룰주장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루닛 같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개발을 위한 마스터 계약 체결, 이것 때문에 의료 AI 쪽은 상당히 최근에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한 외국인 환자 추이와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 관련된 다울투자증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D님 좀 띄워주세요. 자료 띄워주시면 방한 외국인들 환자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쭉 밀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바닥을 보이면서 23년 이후로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형 시술을 하러 많이 왔지만 지금은 시술을 하러 들어옵니다. 레이저 시술. 그와 관련해서 뭐 보톡스, 뭐 필러, 그다음에 레이저 시술 등등 포함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 환자의 미용 성형 관련된 부가세 환급 건수가 많이 늘었죠. 이런 것들도 역시 건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역시 23년 38만 정도 건수에서 지금 24년도에는 41만 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쭉쭉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나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드론 규제 시행 전망 등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 드론 산업 인프라 성장시킬 것이라는 이슈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규제 완화까지 같이 겹치면서 드론 관련주가 일단 주가들이 일부 좀 올라왔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음원 엔터 음반 기획사가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약간 시장에 예측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대부분 이번에 3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고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 이후 내년을 상당히 좋게 본다, 바닥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JYP 엔터가 일단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JYP 엔터 기준으로 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하이브 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다소 조금 어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했고, 음반 출시 수출이, 음반 출술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중국
중국 비중이 상당히 빠지면서 이런 지표들이 빠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앨범 수출 비중이 6%까지 급락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중국의 음반 수출이 20%대로 좀 회복을 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완전체, 그러니까 BTS라든지 그다음에 블랙핑크 등이 완전체로 내년부터 월드 투어가 이제 이연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새롭게 나타나는 뭐 베이비몬스터나 그 외에 다른 신규 그룹들이 이제는 또 수익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12월부터 하이브가 또 이런 위버스 관련된 쪽에 수익화 모델로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그룹주들이 상당히 조금은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은 모습이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들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쉬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눌림목대도 역시 좀 견조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마지막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KB증권 자료인데요. 2010년도에 중국은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2000년도 전후에 미국이 앨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북미 시장, 미국 쪽이 메이드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중국이 많이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북미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가장 제일 큰 시장이죠. 그쪽에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고 평가를 KB증권에서 했고요. 역시 KB증권 모멘텀은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축이 되면 엔터와 관련된 산업은 딱히 트럼프가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갖고 뭐 관세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특히 뭐 영향이 별로 없을 섹터이다. 그 K엔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세 등으로 해서 괴롭히지 않을 섹터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유의하십시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